의석 현황입니다. 300석 가운데 286석의 주인이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119석, 자유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각각 1석이고요. 무소속은 5석이었습니다. 네, 이번 재보선에서는 나머지 12석을 뽑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석권했고 자유한국당은 단 1석을 건지는 데 그쳤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1석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재보선이 끝난 뒤에 의석수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130석으로 원내 일당의 지위를 강화했고요. 한국당은 113석이 돼서 두 당의 의석수 차이도 17석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12명이 다시 뽑혔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둬서 원내 1당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결 9석으로 원내 1당 자리를 지켜온 더불어민주당.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11석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130석 고지에 오른 겁니다. 반면 대결 2석이었던 자유한국당은 1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재보선 지역구 수가 기존 의석수 차이보다 많아 원내 1당 지위가 뒤바뀔지 관심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두 당의 의석수 차이는 7석에서 17석으로 벌어졌습니다.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에서는 3곳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영남에서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민주당이 웃었지만 전통적으로 보수표가 많은 경북 김천에서는 자유한국당이 가까스로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부산 해운대을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의석을 뺏겼고 울산 북구 역시 민주당 차지가 됐습니다. 광주 서구 갑과 전남 영암 무안 신안에서도 예상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중원 충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던 충북 제천 단양의 의석 한 자리도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북미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서는 북미 대화를 원활하게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해 사실상 수용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도원 기자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매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가 이번엔 대통령 주재 전체 회의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안보 관계장관들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앞서 한미 정상은 북미 회담 직후 가진 통화에서 완전하고 신속한 합의 이행을 위해 더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종전선언의 절차와 시기, 판문점 선언에 담긴 연내 평화협정 추진 방법, 3국 공동 유해 발굴 추진 등이 주제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We will be stopping the war games, which will save us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unless and until we see that the future negotiation is not going along like it should.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다만 북미 간의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이를 더욱 원활하게 진전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핵화 프로세스를 전제로 한 한미 훈련 중단이나 축소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년 8월 하순에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의 축소나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결과를 설명하러 청와대를 방문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서도 한미 연합훈련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보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이크가 들어옵니까? 마이크 들어옵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합니다. 우리 후보들을 지지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신 우리 당의 후보님들과 당원 동지들께 고맙고 미안합니다. 대표직을 물러나 성찰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헤아려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지 보수의 가치와 보수 정치 혁신의 길을 찾겠습니다. 저는 개혁 보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키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보수의 길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수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매달려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길로 가겠습니다. 보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날까지 저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뒤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부터 국무장관을 만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고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과 종전 선언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관한 협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측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석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네, 자 북미 회담을 진두지휘한 인물이죠. 폼페이오 장관이 문 대통령을 예방했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전 9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틀 만의 접견으로 1시간 정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메신저로 청와대를 예방했는데요. 북미 회담 의제 조율을 담당했던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도 함께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합의 결과와 추진 계획을 자세히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 등 북미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은 막후 합의 사항도 공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이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대로 올해 안에 남북미 3국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와 남북미 중 4국의 평화협정 체결 방안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당사자인 북미 고위급 회담 의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여지가 큽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비롯해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할지 미국 측의 정확한 의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북미가 진지한 대화를 하는 동안 협상을 더욱 원활히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고 밝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한 한미훈련 중단이나 축소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오후 4시엔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해 북미 회담 후속 조치에 대비합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건 취임 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에 이어 7달 만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나자 여야 정치권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인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한동안 심각한 내홍에 허덕일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바른미래당에서는 유승민 공동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 표정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인 오전 11시에 해단식을 겸한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부터의 축제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이번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의 승리에 큰 비중을 뒀는데요. 이는 한국 정치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환기적인 선택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잠시 뒤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전국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추미애 대표의 뒤를 이을 대표를 조만간 선출할 예정인데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인 만큼 치열한 차기 당권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당내 친문재인계 세력이 한층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참패를 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죠.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조금 전에 옛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의 공동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개혁 보수의 길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처절하게 무너진 보수 정치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혁신의 길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유 공동대표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대표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떠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광역단체는 물론이고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유 공동대표가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자리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동 창업주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도 뒤진 3위에 그친 상태입니다. 안 위원장 조금 전에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부덕으로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답과 달리 안 위원장이 상당 기간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긴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리더십 공백 역시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설정 문제 등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충격이 큰 정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일 텐데요. 잠시 뒤에 홍준표 대표가 거취 표명을 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상당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최고위원회의를 당사에서 열 예정입니다. 이 홍준표 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까지 홍 대표는 광역단체 6곳 이상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여기에 한국당 최대 패인이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대표직을 유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홍 대표 본인도 어제 SNS에 참패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개표가 완료된 뒤 오늘 오후 거취를 밝히겠다고 적었는데요. 사실상 사퇴를 결심했다는 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김태흠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홍 대표가 물러나면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꾸려나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당 혁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 내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제7회 지방선거 결과 지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그리고 자리가 비어있는 지역의 국회의원도 뽑았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살펴보시죠.
보시면 알겠지만 푸른색 일색입니다. 시도지사 17명을 뽑았는데 지도를 보면 이렇게 파란색 일색이죠.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2명, 무소속 1명이 뽑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경북과 대구에서만 승리를 했고요. 무소속 단 한 곳, 제주에서 원희룡 후보가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한 곳도 승리를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구시 군 의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모두 226명을 뽑았는데 더불어민주당 151명, 자유한국당 53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고요. 자유한국당이 경북, 대구, 경남에서만 선방을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5명은 전남과 전북에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 결과 살펴보죠. 모두 17곳의 교육감을 새로 뽑았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본천을 받지 않아서 후보자별 기호가 없죠. 하지만 진보, 중도, 보수 이렇게 후보로 구분을 합니다. 진보 후보가 14곳, 보수 후보는 대구의 강은희, 경북의 임종식 후보 이렇게 2곳에서 당선이 됐고요. 대전에서만 중도 성향의 설동호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입니다. 모두 12명을 새로 뽑았는데 무려 1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텃밭인 경북 김천의 송원석 후보만 접전 끝에 가까스로 한 석을 지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12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상당히 비슷한데 승자와 패자는 뒤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2006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고 2년 뒤에,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지 햇수로 2년 뒤에 치러졌습니다. 한 진영이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도 닮았는데요. 2006년엔 진보 진영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지금은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갈라져 있죠. 선거 결과는 한쪽의 압승이었습니다.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던 2006년 지방선거 땐 온통 빨간 물결이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을 싹쓸이했고요.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전북지사 단 한 곳만 가져갔습니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시도지사 자리 중 14곳에서 승리했고요. 자유한국당은 보수 텃밭 대구 경북 지역만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각 당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태현 기자 나와주세요. 네, 국회입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충격이 큰 정당 자유한국당일 텐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생중계로도 전해드렸는데 홍준표 대표 결국 대표직에서 오늘 물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참패했고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 당대표를 오늘부로 내려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단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후에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의라기보다는 회견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홍 대표는 광역단체 6곳 이상을 사수하지 못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또 여기에 한국당 패인 가운데 가장 최대의 패인이 홍준표 대표 그 자체라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자리를 유지하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김태흠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당을 꾸려나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요. 차기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당 혁신 문제 등을 둘러싸고 상당 기간 내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 보니까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공동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했는데 바른미래당 역시 앞날이 밝지 않아 보이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오늘 오전에 옛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 공동대표는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개혁 보수의 길만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보수 정치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유 공동대표가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박주선 공동대표 역시 자리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공동 창업주라고 볼 수 있는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도 뒤진 3위에 그친 상태입니다. 안 위원장 오늘 오전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부덕으로 부진한 결과를 받아들였다면서도 정계 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공동대표의 사퇴에 이어 안 위원장 역시 상당 기간 정치적인 공백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운명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유일한 잔치집, 아마도 큰 잔치집일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오전 회단식을 겸한 마지막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는데요. 어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부터 축제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오전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미애 대표는 압도적인 지지에 감사한다며 이번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의 승리에 큰 비중을 뒀는데요. 이는 한국 정치사를 새롭게 구성하는 전환기적인 선택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뒤에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전국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추미애 대표의 뒤를 이을 대표를 조만간 선출할 예정인데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는 주도부인 만큼 치열한 차기 당권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압승을 바탕으로 당내 친문재인계 세력이 한층 유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가운데 14곳에서 승리했고 자유한국당은 2곳 승리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고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보수의 몰락이 현실화되면서 야당발 정계 개편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는 폼페이오 장관의 요청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 적극 소통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남북이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열린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남북은 군통신선의 완전 복원과 전사자 유해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습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최대 0.5%포인트로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시점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자정 개막합니다. 16강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차분하게 스웨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완도산 전복을 최대 반값에 할인 판매합니다. 행사는 오는 20일까지로 전복 대사이즈 1kg은 33,000원대, 중사이즈 1kg은 23,000원대에 판매합니다. 최근 전복은 공급 과잉과 수출 부진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 어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4곳을 석권하며 그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압승을 거뒀는데요. 정당 득표율도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광역 기초비례의원도 민주당 소속이 가장 많았는데요. 지방 권력까지 확실히 장악한 여당은 몸을 한껏 낮추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야당을 압도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평균 52.7%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만 한국당에 뒤처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광역의원 824석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652석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비례의석 87석에서는 절반이 넘는 47석을 차지했습니다. 385명에 달하는 비례대표 기초의원직에서도 민주당 소속이 238명으로 62%에 육박했습니다. 광역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민주당 천하가 된 겁니다. 중앙선대위 회단식을 연 추미애 대표는
국민들이 지역주의와 냉전 색깔론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했다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며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마냥 기뻐하기보다 이제 어깨 무거움 또 짐을 한가득 싣고 먼 바다로 가는 그런 대장정이 다시 시작됐다. 그런 국회의원 재보선을 쓸어담으며 원내 일당 지위를 확고히 한 민주당이 지방의회까지도 사실상 독식하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력한 국정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6.13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네,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당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상당 기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역대급 선거 참패의 성적표를 받아든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두운 표정으로 당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역단체 6곳 이상을 사수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던 홍 대표는 선거 결과가 모두 자신의 잘못이고 책임 역시 자신에게 있다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덕분입니다. 홍 대표와 함께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면서 한국당은 당분간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을 수습하고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여러 준비를 착실히 하겠다며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성난 국민의 그 분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할 것인지 냉철하고 치열한 논쟁과 한국당은 내일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당 전체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할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외부 인사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꾸릴지, 아예 당을 해체하고 보수 야권을 재구성할지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창당 수준의 황골 탈퇴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이를 주도할 당내 구심점이나 마땅한 대안이 뚜렷하지 않아 제1야당의 미래는 당분간 안개 속을 걷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